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예산원 시간입니다. 네, 오늘 추적해볼 감시 리스트는 저는 이거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지산 IC 진출로 폐쇄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공익재정연구소 이상석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지산 IC 문제 계속 취재해온 광주 MBC 시사보도본부 이다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그마치 77억 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먼저 전반적인 상황이 어떤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다연 기자. 네,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건 6년 전쯤 2016년입니다. 2018년 9월에는 공사 착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인 2018년 11월에 주민설명회가 한번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빗발칩니다. 이대로 설계가 돼서 공사가 진행되면 주변 교통 여건이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 소음과 분진, 사생활 침해 같은 피해들도 생긴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반대 목소리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결국에는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데요. 오른쪽에서 빠져나가게 하려던 것을 왼쪽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식으로 좀 전면적으로 설계가 변경이 됩니다. 이 설계 변경안을 두고 2019년 2월에서 4월 사이에는 전문가 자문회의도 세 차례 열립니다. 그리고 이후로 공사가 쭉 진행이 되다가 2021년 11월에 공사가 완공이 되고요. 11월 8일에는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한두 해 동안 진행된 사업이 아니고 6년이나 됐어요. 근데 어찌됐든 작년 말에 개통이 무기한 연기가 됐고, 무기한 연기 이후에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죠? 광주시가 이 사업의 안전성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겠다면서 용역을 맡기는데요. 네. 특별교통시설 안전진단 용역이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이때 전문가 자문회의도 같이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용역은 올해 2월에서 4월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미 다 만들어진 도로이고 하니까 최대한 안전시설을 보완해서 쓰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가닥이 잡히고 있었습니다. 보완해서 쓰자 해서 폐쇄하자로 결론이 바뀌었어요. 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시 강기정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는데요. 이제 강기정 광주시장직 인수위가 지산 IC 문제를 이제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쭉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 검토 결과를 지난 7월 7일에 발표했는데 이 자리에서 폐쇄를 제안했습니다. 사실상 지산 IC 진출로를 개통하는 건 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6년의 세월을 아주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소장님, 복잡하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도로는 수십억 들여놓고 못 쓰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크게 보면 한 가지 문제인데 이게 탁상행정의 플러스 알파 같습니다. 플러스 알파라 하시면 어떤 게 있나요? 플러스 알파는 제가 완전하고도 완벽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정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이다인 기자님 말씀하신 2016년도에 문제 제기가 됐던 건 방음벽 설치 등입니다. 네. 근데 갑자기 2018년도에 가면 설계를 원점에서 재검토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박미정 위원장이라고 광주시 의원이 그 자리에 동석을 하는데 재밌는 것은 광주시에서 답변이 뭐라고 하냐면 이 위원장과 협의한 후 재설명을 통해서 소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재설계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위원장과 상의해서 네. 다시 소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 2월 달, 4월 달, 그리고 4월 말 정도 4차례에 걸쳐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유도된 답적으로 답변을 이끌어낸 듯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담당자가 뭐라고 했냐면 설계 변경안은 본선의 대기 발령 발생, 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우측 램프를 우선 고려해달라. 그리고 2차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돼서 우측 진출로 개설이 바람직하다. 3차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측으로 램프를 추진하는 요청을 하죠. 여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안전 포럼이랄지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전문가들이 1, 2, 3차에 걸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재밌는 건 2019년 5월 달에 광주시의 보고서에 보면 우측 진출이 좌측 진출을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이 상당히 해소됐다. 이건 사실은 답을 만들어 놓고 1, 2, 3차를 거쳐서 가보는 건데 세 번에 걸친 게
그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다면 거의 묵살이라는 표현이 묵살이고 답변을 유도했다고 그래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광주시가 지금까지 150만 시민을 상대로 행정을 펼쳤을 때 이렇게 한 선례가 있었냐? 저는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세 차례나 있었던 전문가 자문회의의 어떤 그 결과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짚어주셨거든요. 이다현 기자는 취재하면서 이제 어떤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봤나요? 저도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위험이 예측이 됐는데도 그걸 피하지 않았다라는 점으로 봤습니다. 이제 뭐 진출로가 구조적으로 위험하다는 건 일찍이 예측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저도 봤거든요. 네.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서를 보면 이제 민원보다는 교통 흐름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매몰 비용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문장들이 나옵니다. 마치 지금 상황을 네. 예견한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다수의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험성을 지적했는데도 그 경고를 좀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면에서 좀 아쉽고요. 또 두 번째로 안타까운 건 일부의 이제 불만족, 불편 으로 인해서 이제 광주 시민 전체의 안전이 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점입니다.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주민 설명회가 열렸는데 그 자리 참석자를 확인해 보면 서류상으로 30명 안팎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이용하는 전체 시민들, 이제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의 안전까지도 함께 충분하게 고려를 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그 30명이 어떤 대표성을 띠는 30명인가요? 일부는 그렇다라고 합니다. 두 분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이제 탁상 행정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이제 시민들이 입게 됐다라는 말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수가 있을까요? 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 강기정 시장이 재조사를 네. 지시했다라고는 합니다만 지금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죠. 네. 한쪽으로는 그 당시에 결재란에 있던 사람들 전부 전원 업무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 감사만으로 이게 밝혀질까? 지금까지 보면 이 직렬 이기주의라고 하는 게 토목 쪽의 부분에 있어서 조사가 과연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 배제를 시키고 나머지는 감사로 정리할 문제가 아니고 이건 배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77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건 배임의 문제가 있어서 수사를 좀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 광주시장이 행정의 일관성과 강기정 시장의 잘못은 아니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 그다음에 책임자들을 업무에서 배제 처벌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네요. 예, 전원 그렇습니다. 업무 배제라고 한다는 것은 제 식구 감사기가 우려가 되니까 또 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 이제 그렇습니다. 수사로 가자. 예, 예. 또 이제 집행부 막 출범했으니까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또 잘못하면 솜방망이 처벌하고 예전에도 그랬는데 또 그러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현 시장이. 네. 하지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라도 가감한 결단 있는 처벌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꼬리 자르기 아니고 하위직급만 처벌받는 그런 것들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예,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을 통해서 지방 권력을 감시한 지가 벌써 30여년이 됐습니다만 대개 결제 라인의 마지막 단계에만 최초 기한자만 처벌하고 있거든요. 일반 회사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면 광주시의 국장, 과장, 계장은 도대체 사인하는 데서 무슨 의미를 두고 결재를 했을 것인가? 이건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재란에 있던 사람들을 전원 업무에서 배제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치산 IC는 그 광주시하고 민간 사업자가 하는 협약에 따라서 진행이 됐던 거지 않습니까? 민간 사업자 책임은 없나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만 완전하고도 완벽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네. 민간 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는 아주 좀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쯤에서 그럼 이제 지산 IC 관련해서 진출로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탁상행정 공무원, 님비족, 또 무관심한 광주 시민들 3박자가 고루 갖춰져서 77억 원이 공중분해됐습니다. 우리 모두의 탓이다라는 좀 뼈아픈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볼게요. 아무리 반발이 있었다고 해도 1차로에서 왼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들을 고려하지 않았고 이걸 강행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하고 저희와 같은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다음 또 있을까요?
네.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 당시 의사결정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만 재발하지 않을 겁니다. 또 언론뿐만 아니라 정식 감사를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 넘어서 우리가 수사까지 했으니까요. 네. 자, 의견 정도 받았고요. 자, 이다영 기자, 앞으로 이 폐쇄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광주시는 이제 앞으로 그동안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전면 재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공사를 강행해온 건지 어쩌다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낭비가 된 건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광주시는 7월 달 안에 용역을 한 번 더 맡기는데요. 이제 지산IC 진출로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진단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실시합니다. 지금은 이 용역을 어디에 맡길 수 있는지 업체나 기관을 좀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10월 안으로는 지산IC 진출로를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예정인데요. 행정적인 의미에서 도로를 폐지하게 되면 누구도 도로를 쓸 수 없게 되는 거고요. 폐지는 아예 폐지하지는 말고 이제 뭐 비상시에는 쓸 수 있게 하자 이런 식으로 다른 용도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성을 이제 판단하는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뭐 예산은 나와 있나요? 아니면 아직인가요? 아직 또 그 돈이 단계까지는 들어가네요?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또 돈이 들어갑니다.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닐 텐데 그럼 더 이상의 낭비는 막아야 할 텐데요. 가장 좀 효과적인 방법 어떤 게 중요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이건 폐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안전을 문제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 문제죠. 생명 존중 이 부분이 좀 부과 좀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광주시 행정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들은 그 해소를 하고 없애버리고 마는데 저건 대표적인 탁상 행정의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 요인도 있어서 도로를 그대로 놔두고 다시 우측 도로를 뚫어나니 있더라도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또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본보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제안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비싼 77억짜리 교재? 너무 한 비싸요. 1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100억. 싶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또 들어가는 예, 비용들이 예. 있을 테니까요. 간접비까지 하면 뭐 네. 100억짜리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한번 새로운 좀 색다른 제안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뭐 어찌 됐든 또 이제 결론은 났고요. 이제 우리 순서가 있죠. 별점 매기는 순서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많이 못 줄 것 같고요. 여태까지 너무 짜게 줬습니다만 의도는 좋았으나 완벽한 행정이 실패작이었다라고 봐서 1점 정도밖에 못 줄 것 같습니다. 가장 낮은 점수를 주셨어요. 예, 최악이었거든요. 이다영 기자 어떤가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사결정 과정에 아쉬움이 너무나 많고 또 앞으로 치러야 될 사회적 비용도 많이 남아있다는 면에서 저도 높은 점수를 매기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별점 2점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네. 자, 예산온의 주제는 오늘 지산IC 진출로 폐쇄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좀 앞으로 과정에서 오늘 논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낭비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온 주제는 매주 월요일 광주 MBC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 광주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사전 질문 여러분들 궁금한 것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